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채화 모임방 오전 수업에서 그렸던 그림 복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고래를 그려봤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 귀여운 고래를 그려봤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는 저희가 일러스트가 좀 가미된 귀여운 그림들을 좀 그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고래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전혀 귀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관도 씌워주고 막 여기 보시면 아이라인도 그려주고 볼터치도 해주고 이러고 나니까 좀 귀여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귀여운 그림을 잘 못 그리나 봐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가 가미된 그런 스타일의 플러스펜 수채화 그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스케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항상 스케치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특히 뭐 고래 그린다면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큰 거에서부터 그리시면 되는데 고래를 그릴 때 요 등 부분 여기부터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배 부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진한 부분과 아랫배 부분을 나눠주신 다음에 지느러미, 꼬리 이런 순서로 그리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화면 배치를 할 때 얘가 아래가 이렇게 불룩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중앙에 맞춘다거나 또 너무 아래다 맞추면 밑으로 잘리거나 쏠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릴 때 배치를 신경 쓰실 땐 이 끝선이 내 그림에 어디에 위치를 할지를 이렇게 연필이나 뭐 그리려는 도구로 이쯤 되면 좋겠다, 이쯤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구도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난 꼬리가 좀 잘려도 좋아. 그리고 아니면 난 잘리는 게 싫어. 그러신 분들은 안쪽에 다 들어오게끔 구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케치를 시작하겠는데요. 등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종이 사이즈를 오늘은 큰 종이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안에다가 내 종이 사이즈가 한 요만하다. 여기에 내가 고래를 그리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등선을 그려주면 되는데 저는 비교적 좀 평평하게 그렸는데 왜 고래가 약간 이렇게 헤엄치는 것처럼 휘어져 있게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휘어지게 그리시면 돼요. 평평한 거 그려봤으니까 좀 휘어진 거 한번 해볼게요. 머리끝이 여기고 뭐 꼬리가 여기라고 하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선을 그을 때 너무 직선으로 얘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이런 선을 쓰는 거는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약간의 곡선을 가미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흐린 선으로 스케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스케치선이 나중에 이렇게 채색하고 나면 보이면 안 예쁘잖아요. 얘가 투명 수채화 느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흐리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바로 얘를 나누지 마시고 전체 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고래의 사이즈, 두께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꼬리가 얇아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이 다 됐으면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거 치킨 다리처럼 생기긴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덜 귀여운 진짜 고래 모양을 그린 건데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반원으로 그리시면 돼요. 반원으로 얘처럼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 부분하고 그 검정색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되는 곳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줬으면 여기가 그 진한 부분, 여기가 흐린 그 배 부분이 되고 여기가 입이 되겠죠, 고래. 그러면 지느러미가 얘 몸의 중간쯤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너무 앞으로 가도 조금 이상하고 너무 뒤로 가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약간 중앙에 온다 생각하시고 이 몸에서 약간 중앙에서 앞이나 뒤, 내 형태에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준 다음에 고래의 지느러미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핀터레스트에 보면 자료들이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고래를 찾아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그냥 아무 고래나 하는 것보단 내가 마음에 드는 고래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을 지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지느러미 부분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꼬리 부분. 저는 꼬리가 다 안 나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얘를 그릴 때도 전체적인 꼬리 모양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눠주신 다음에 고래의 지느러미가 나눠진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주시면 되는데 저는 고래 그냥 안 잘리게 보여드릴게요. 고래가 생각보다 꼬리 지느러미가 좀 큰 편인데 이렇게 기본형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자료들을 보면서 아 얘가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 이런 거 수정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형태 만들어 놓고 수정. 그러면 큰 비례랑 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묘사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 손이 있으니까 이 뒤쪽에도 얘가 손이 살짝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얘랑은 조금 더 사실적인 모양의 고래죠. 그리고 눈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눈을 감아줄게요, 이번에. 스케치 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선들을 좀 지워주셔야 되겠죠? 이 윗부분은 오늘은 좀 진한 편이어서 안 지워도 되는데 배 부분은 좀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게 되겠죠. 왜냐면 얘가 배가 하얀 애니까 배 부분의 스케치는 좀 이렇게 지워주세요. 나만 보이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래를 간단하게 그렸으니까 이제 채색을 하면 되는데요. 색칠은 어떤 색깔로 가느냐, 그것도 내가 어떤 색감으로 가겠다 하면 되는데 얘는 약간 푸른 계열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디고라는 52번 색깔, 52번 색깔이 주된 색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테두리 라인을 진한 부분을 얘로 해주고 그 다음에 48번 블루로 중간 부분을 해주면서 아까 낮에 할 때는 보라색도 쓰고 여기 보면 핑크색, 보라색, 청록색 이런 색들을 써줬었어요. 근데 이 느낌은 해봤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검정이 가미된 그런 고래를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중간중간 뭐 색을 섞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청록기가 돌고 싶으시면 요런 피콕 블루 요런 거 쓰시면 되고요. 핑크 같은 것들도 이런 자주색 같은 거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기본이 얘가 약간 그 남색 계열의 다크한 그런 색이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을 먼저 이렇게 기본 색인 52번 인디고를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게요. 자, 색칠을 할 때 늘 말씀드렸듯이 플러스펜 수채화는 글씨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펜을 이렇게 세워서 하게 되면 선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눕혀서 살살살살
벅벅 긋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여러 번 겹쳐준다 생각하시고 우선 이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색칠, 저희가 그 연필 색연필 색칠하듯이 연필을 눕혀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라인을 딸 때도 보면 여기는 좀 진하고 얇았다가 좀 면적을 더 두껍게 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에는 강약이 있어야지 이렇게 숨도 쉬어지고 여백도 생기고 강조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색칠을 하실 때 그냥 한 톤으로 쫙 색칠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어디를 진하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진했다, 중간이었다, 퍼졌다 약간 그런 리듬을 좀 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디고색으로 색감을 위쪽을 넣고 있어요. 이 블루 계열은 색이 잘 번지는 편의 색감들이라서 오늘 그 오전에 했을 때 되게 예쁘게 잘 나왔었어요. 색깔들이. 제가 피드에 올려놨으니까 그 작품 하셨던 것도 궁금하시면 이렇게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진하게 칠한 곳은 아무래도 색이 진하게 나오고 좀 듬성듬성 칠한 곳은 색이 흐리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눕혀서 하셔야 되고 여기에는 밝고 중간 어둡고 이런 명암 크게 안 따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느낌이 중요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묘사가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 뭐 느낌이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저는 얘는 약간 느낌 위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침에 하실 때도 색깔 같은 거 크게 어디를 진하게 하세요 이런 거 찻잔 같은 거 할 때는 그게 입체감도 나타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런 고래 그림 같은 거 할 때는 특별히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하는 색감대로 그 다음에 그런 색들 편하게 쓰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웬만하면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 원래 10월 모든 첫 수업에는 제일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들 못 오셨어요. 근데 고래 요거 재밌었는데 이게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라방만 보면 따라 하시기 힘드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모임방이니까 내가 시간만 된다면 한번 나에게 맞는 취미인가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두 번 해보면 느껴지잖아요. 얘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들이. 근데 또 저희가 또 주부인데 나한테 너무 또 그런 것들을 막 취미로 너무 다 쓰기는 뭐하니까 이런 기회 때 또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색감이 베이스가 깔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블루예요. 48번 블루로 칠해주시면 돼요. 그냥 내가 진하게 하고 싶은 곳은 좀 선명하게, 그리고 좀 흐리게 하고 싶은 곳은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래 그리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나중에 번지기 할 때 좀 이렇게 재미가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쉬운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끝에도 제가 색을 지금 많이 안 쓰고 있죠. 왜냐면 블랙을 쓰려고요. 검정색으로 좀 더 다크다크한 고래를 해보고 싶었어요. 꼬리 부분 화면에 잘 보이나? 이렇게 꼬리 끝부분 있죠. 요 끝에 약간 이렇게 우둘투둘 얘네들 지느러미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끝에 이렇게 어두운 색을 어디다 내가 포인트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끝쪽을 공략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실패하지 않으세요. 끝에 쪽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래쪽 위주로, 이것도 너무 선을 정확하게 맞추시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선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다 보면 그림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연물을 그릴 때는 좀 불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고래 저 뒤쪽에 지느러미 위에 뒤쪽에 살짝 있는 거 요거 하면서 같이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얼굴 부분, 아침에 이렇게 그렸던 애는 조금 더 밝은 아이, 얘는 좀 어두운 아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느러미도 끝에 부분 살짝, 얘도 끝에 살짝, 이렇게만 갈게요. 그리고 저는 요 보라색 흐린 데다가 한 번만 살짝 28번 라벤더, 보라를 또 하나도 안 써주면 섭섭하죠, 제가 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보라기로 살짝 여기 배 부분,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런데 라인 살짝 해주고 갈게요. 낮에는, 아침에 할 때는 이 선을 이렇게 따라서 했어요. 그랬더니 선은 제가 봤을 때는 번지니까 좀 다른, 날렵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다른 방법으로 살짝만 베이스를 깔아주고 선은 그냥 선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만 살짝, 아랫부분만 살짝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라벤더 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번지기 들어갈게요. 자, 번지기 할 때 늘 말씀드렸듯이 밝은 것부터 해야지 밝은 색이 다 나오고 어두운 색으로 가죠. 어두운 색부터 할 경우에는 밝은 색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어두워지더라도 밝은 색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비교적 넓은 면적이니까 물을 한번 가져다가 여기다가 내가 할 부분에 톡톡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몇 방울을 밝은 쪽에. 자, 그럼 얘가 슬슬 퍼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은 얘를 막 비벼주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종이에서 저절로 퍼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두운 쪽으로 물을 이렇게 넘겨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비는 게 아니라 물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나눠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나중에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두리에 갈 때는 물이 많이 없어야지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지금 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물을 더 이상 안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할 때는 숨을 잠시 멈추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너무 밝다 싶으면 이렇게 톡톡톡 끌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느러미까지 검정 부분까지 했어요.
이 검정 부분이 너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위로 살짝살짝 이렇게 끌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또 이제 물이 필요하겠죠? 물 필요한 거 여기다가 이렇게 또 갖다 놓고 또 살짝살짝 비벼주시면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도 좀 섞어주시면서 처음에 무는 검정 부분을 제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죠. 한번 검정이 건드려지면 섞이니까. 이제 다 됐으면 섞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두 개 연결시켜 주시고 경계 부분을 연결시켜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말로만 듣는 거랑 또 다르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보고 있어도 눈으로 만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 쪽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게 수채용지가 아니에요. 수채용지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 있는 그래도 좀 괜찮은 종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수채용지만큼 잘 번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펜 수채학원, 수채학원 간에 그러니까 물을 다루는 그런 애들, 물감하고 물이 있어지는 애들은 종이를 타요. 아무래도 그 재료빨이 좀 들어가는 그런 류의 그림이죠. 재료가 왜 음식도 원재료가 좋아야 맛이 있잖아요. 그 그림도 약간은 그래. 아무리 금손이어도 재료가 막 그러면 최상의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들 그림 그릴 때도 그래서 괜찮으시고 여건이 되시면 도구들을 다양하게 구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표현 활동을 할 때나 경험을 할 때 도구들이 있다는 게 좋죠. 여기 이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안 번지어서 좀 이렇게 너무 밝다 싶으면 끌어다가 좀 죽여주세요, 톤을. 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전혀 다른 느낌의 좀 어두운 진짜 고래 같은 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느러미 마저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 남은 걸로 아까 여기 해줬던데 또 너무 밝았어 하는 부분은 또 묻어 있는 걸로 새로 그리고 마른 다음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 부분 남았어요. 그래서 배 부분은 물을 좀 이렇게 해서 끝에 아까 제가 라벤더로 해놨던 그 부분하고 경계 부분은 닿지 않게 해줘야 돼요. 번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붓으로 슬쩍슬쩍 따라 그려준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랫부분을. 여기 지금 닿으니까 이렇게 번지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좀 퍼뜨려주면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실수가 아닌 듯 얼른 건드려주세요. 자, 수채화 모임방은 누구 하나 막 정말 잘하는 프로가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에요. 저도 플러스펜 수채화라는 그런 재료들을 모임방 하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그냥 조금 먼저 선택을 한다? 이 정도로 같이 그려나가고 있는 모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셔서 다들 편안해 하세요. 자, 요렇게. 오. 요런 찌끄레기가, 이게 종이가 안 좋으면 요런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자. 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마른 다음에 이제 라인으로 이 배 부분에 선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요거 기다리는 동안, 얘네들이 좀 말랐나? 말랐으면, 저희 집에 요런 하얀색 젤리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요런 어두운 데에다가,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찍어주거나, 그려주시면, 약간 여기에다가 이렇게 별자리를 그린 그림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별자리를 지금 기억나는 게 없죠. 뭐 약간 북두칠성 느낌 나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빛나는 거 해서 뭐 연결시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보셔도 하얀 펜이 있으시거나 하얀 물감을 이용하시면 또 약간 우주 느낌이 나는 신비로운 그런 그림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울을 할 때도 다 너무 똑같이 하지 마시고 큰 거, 작은 거, 점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주셔야지 재미가 있겠죠? 다 너무 똑같이 생기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예쁘네요. 요거를 요 모양대로 오려가지고 저희 손코팅지 같은 거 해서 그거 있잖아요. 책갈피 같은 거. 저 옛날에 지인들한테 이렇게 선물한 적 있었거든요. 재작년인가? 네. 책 읽으시는 분들은 또 쓰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책은 읽습니다. 요즘에는 책을 잘 읽습니다. 눈 이렇게 해주시면 예쁘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고래가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씩 제가 댓글을 보긴 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배 부분 라인은 검정을 바로 쓰시면 너무 튀어요. 저희에게는 플러스펜은 또 이런 회색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회색을 이용해서 하는데 종이를 틀어서 하세요. 얘 할 때는 바로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시작해서 요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선은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강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도 되고 중간중간. 그래서 얘가 굳이 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강약을 주어서 이렇게 끝에까지 슝. 또 여기도 뒤로 갈수록 얇아지게, 앞부분은 넓다가 뒤로 갈수록 얇아지게, 이런 식으로 고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은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도 요런데 성인 연결 해주시면 해주시고, 여기가 좀 번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선이 좀 안 예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때 좀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이런 선들은 해주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요대로 모양을 따서 오리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한번 오려볼까요? 요대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얘를 이렇게 엽서 사이즈로 해도 예쁜데 얘는 오려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제 가위가 좀 뻑뻑한 가위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우려서 우리 아들, 딸 공부하라고 책 좀 읽으라고. 가을이잖아요. 우리 또 가을이니까 책갈피 선물로 아이들한테 엄마가 직접 그린 건데 책 읽을 때 사용해봐 이렇게 하면 크기 같은 건 좀 조정하셔서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좋아하려나? 요즘 아이들은 또 옛날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들이라. 어릴 때는 엄마들이 뭐만 줘도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희 애들은 이미 너무 커서 금액이 비싼 걸 좋아하지 엄마의 정성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 이렇게 예쁘네요. 자, 이렇게 오 예쁘다. 그쵸? 배경이 좀 예쁜 게 있으면 좋겠다. 와, 이런 거 제 다이어리인데 예쁜데요? 예쁘죠? 이렇게 해주시고 사인이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되게 그림에 차이가 나니까 사인을 어디다 할까요? 여기 배 부분 2021 10월 라미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한테 제 수채화 그림 하나씩 자필 엽서로 보내드렸는데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모양을 딴 요런 책갈피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이렇게 꼬리가 나오면 아까 연아 회장님이라고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꼬리 나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오늘 잘라봤는데 진짜 귀엽네요. 그쵸?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나가셨나 모르겠다. 그쵸? 진하게 하니까 조금 더 멋스러운 게 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책 읽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이 다 치워져 있는데 이렇게 너무 좋아요. 혼자 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책갈피로 사용을 하시면 얼굴이 나와도 예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고래 그림 그렸어요. 귀여운 버전, 진짜 고래 버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고래 아침 저녁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수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녁들 아직 안 드셨으면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 시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